한화사심탕증 나가고 나서 유튜브에 아주 따끈따끈한 댓글이 이렇게 달렸습니다. 겸손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께서 암은 함부로 약을 쓰면 안 됩니다. 저도 암 환자 환약 많이 먹여봤는데 마음은 좋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지만 많은 케이스는 실패를 했습니다. 실력 부족일 수도 있지만 느낀 결론은 암은 참 쉽지 않은 걸 느껴요. 예방이 최선이고 약도 최대한 조심해서 침도 마찬가지. 다들 건강하십시오. 선생님도 수고 많으십니다. 이런 글을 주셨습니다. 한의학자이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시기에 적절한 좋은 조언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약은 함부로 쓰는 게 아닙니다. 한약이든 양약이든 많은 사람들이 난치병을 갖고 있는 분들 보면 귀가 얇아질 수밖에 없어요. 죄송합니다. 난치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민망스럽습니다만 사실이 그렇잖아요. 많은 암 환자들, 고질적인 난치병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귀가 얇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도권 의학 치료를 받으면서도 아니 왜 이렇게 안 낫는 거야 하시면서 이거 좋다고 하면 이거 먹고 저거 좋다고 하면 저거 먹고 또 저기 가면 낫는데 어디 들으니 아주 고명하신 분이 도사가 있으시대. 가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치료받고, 사실 대체의학자 찾아가거나 또 뜬소문에 의해서 어떠한 요법을 하시는 분들 돈 많이 듭니다. 솔직히 우리 방송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자석 사암집 이건 돈이 안 들어요. 기껏해야 보다 심층적으로 공부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투자하는 책값 정도밖에는 돈 안 들어요. 그런데 암 환자들 특히 제도권 의학 치료 받으면서도요, 어디 특별한 요양원 또는 고명한 어떠한 도사님들 찾아가서 치료받으시는 것 작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 수억 원 깨집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좋은 결과를 보았다라는 분 저도 본 적 없습니다. 함부로 약을 쓰면 안 돼요. 제가 방송에서 고방유약 등등을 강의할 때 늘 노파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곤 했죠. 경고, 혹시 비전문가들은 저거 뇌증이야 하고 함부로 예단해서 스스로 약 지어 먹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라는 말씀을 꼭 달곤 했었죠. 한의사, 한약사 또는 제 나이 또래 되는 약사들은 한약 조제 자격이 있고요, 누구 못지않은 훌륭한 한약 조제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과 상의하세요. 그러면 고방유약은 왜 토론하는 거야? 네, 그것은 첫째 목적은 많은 사람들이 병증의 진단, 그 진단법을 모르고 함부로 또 이것저것 요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우리 방송에서라도 아카데미컬한 그러한 진단법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고방요약도 함께 토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삼심증이 여러분들, 그분들에게는 그야말로 첨단 의학 기법의 진단법, 그것을 공유하고자 마련한 것입니다. 아무튼 좋은 충고 감사드리면서 허준 드라마에서 한 대목 인용해 봅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서 그림만 캡처했어요. 전광열 씨가 허준으로 연기한 드라마, 오래전 드라마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거기서 한 대목, 공빈 김 씨의 남동생 반위, 즉 위암을 고치는 그 우여곡절, 거기에 한 팔이 잘릴 그런 위기에 놓여 있는 장면입니다. 반위는 낫습니다. 그러자 양예수가 사람의 위의 모양을 똑똑히 보지도 못한 놈이 반위를 고쳐? 어리석은 놈. 하니까 허준이 소인 반위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놀래죠. 이 장면 기억하시는 분들, 사람의 위는 식도에서 위까지 몇 자 몇이요, 위는 어느 정도 부피고 어느 정도 브라브라브라브라브라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반위에 걸린 제 스승님의 몸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스승 유이태가 자신이 위암에 걸린 것을 알고 허준에게 아직 살아있을 때 몸을 맡기죠. 물론 그것은 허구예요. 소설 동의보감 이은성님의 그 소설에 나오는 내용, 그것을 그대로 드라마로 엮은 건데 그것은 허구예요. 유이태는 허준의 스승이 아닙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양예수가 오히려 허준의 스승격이다. 더 이상 코멘트 생략. 어쨌든 소인 반위를 보았습니다. 반위는 났습니다. 네. 그런데 팔에 이제 작두가 딱 얹어서 차리려고 할 때 멈추시오, 멈추시오, 병자가 나았소. 그런 오열하는 장면. 와, 이 양반은 연기를 왜 이렇게 잘하죠? 네. 그러면 단지 드라마일 뿐일까요? 단지 드라마일 뿐일까요? 암치료의 전통 한의학, 중국어로 출판된 통제된 임상연구 검토라는 논문에 주목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논문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아온 논문입니다. 배경, 중국에선 한의학이 암치료에 널리 적용되고 있다. 중국 문헌에 발표된 통제된 임상연구는 많이 있었지만 체계적인 검색과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암에 대한 트래디셔널 차이니즈 메디신의 통제된 임상 연구의 현재 증거를 요약한다. 결과 2385건의 무작위 대조군 시험과 579건의 비임의 대조군 연구를 포함하여 총 2964건의 보고서, 괄호 열고 25만 3,434명의 암 환자 포함 2,946건의 보고서가 포함되었다. 치료된 상위 7개 암 유형은 폐암, 간암, 위암, 유방암, 식도암, 대장암, 비인두암이었다. 결론, 암 치료에서 TCM 치료의 통제된 임상 연구에서 얻은 데이터는 상당하며 다른 치료법은 단일 치료 또는 중국은 중서결합, 중의학과 서의학의 결합 치료를 많이 추구하고 있죠. 단일 치료 또는 기존 의학과의 결합으로 적용됩니다. 향후 컨서트 및 트렌드 진술을 기반으로 통제된 임상 연구의 보고를 개선해야 합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암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TCM 치료법을 다루어야 하며 결과 측정은 생존, 재발, 전이 및 삶의 질을 다루어야 한다. 객관적인 차원에서 중국에서 상한눈 등의 처방을 통해서 암 환자를 치료하는 그 여러 건수를 보고 과연 치료 효과가 있었는가, 합리적인 치료법인가 등을 살펴본 것이죠. 그런데 TCM에서는 암 치료의 중서결합 또는 단독 투여 등으로 상당한 발전을 이루고 있다. 치료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런 논문이에요. 또 다른 논문에서 보니까 암 치료 재료수의 전통 한약, 고대이지만 진보된 과학에 대한 현대적 관점. 여기서 진보된 과학, Advanced Science. 네, 실체 없는 담적병을 주장하는 분들도 한의학의 과학화를 부르짖습니다. 우리나라에 한국한의학연구원에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우리는 한의학의 과학화를 선도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무엇보다도 의사는 과학자예요. 서의사 과학자 맞습니다. 한의사도 과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논문의 제목이 재밌어요. 고대로부터 전해져 온 의학이지만 그것은 진보된 과학이다 라는 점을 제목에서 깔고 있습니다. 요약, 중국 전통의학은 수천 년 동안 시행되어 왔으며 현재 암의 대체 치료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약, 최근 수십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암을 퇴치하기 위해 여러 형태의 보완 및 대체의학이 활용되었습니다. 중국 전통의학은 중국의 암 환자에게 유익한 효과가 있는 보완 및 대체요법의 주류 형태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분들이 그건 중국 의학이잖아. 왜 그러세요? 동의보감은요, 앞서 그림으로 보여드린 허준의 창작이 아니에요. 그것은 허준 시대 때까지 중국에서 조선으로 들어온 의서들, 수많은 의서들, 그리고 중국에서 들어온 의서들을 기반으로 조선에서 출판된 또 변형된 어떤 그 의서들,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엔사이클로피디아 형태로 엮은 거예요. 물론 그것도 큰 업적이에요. 어떤 분들은 동의보감에 나오는 여러 처방들을 순수 메이드 인 조선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메이드 인 허준으로 착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에요. 방지약 등등은 99.999%가 중국 거예요. 동의보감에 나오는 거 중국 거. 아니 그러면 방역화폐는 황도현 선생이 구한말에 쓰셨는데 그것은 황도현 선생님의 순수 창작물입니까? 아니에요. 그거 역시 99.999%가 중국 거예요. 중국 거. 어쨌든 결론 및 전망. 최근 수십 년 동안 TCM을 다양한 질병에 대한 보조요법 옵션으로 사용하는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TCM 기반 차이니즈 메디신은 전 세계적으로 암 환자를 위한 수술, 화학요법, 방사선요법 또는 기타 유형의 치료에 따른 보조 치료로서 유망한 치료 효과를 점점 더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이니즈 메디신은 자연의 선물로 간주되며 허브에서 추출한 이러한 화합물은 화학요법에 비해 가용성, 효능 및 상대적으로 낮은 독성의 이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만. 그러면 차이니즈 메디신의 신농 번초경, 번초 강목 등은 순수 그러면 메이드 인 차이나냐? 그건 아니지 또. 세계 최고, 즉 가장 오래된 본초 강목은 인도의 아유르베다예요. 아유르베다. 그런데 시초는 아유르베다이지만 중국에서 더 많이 발전시켰지요. 화학요법 또는 방사선요법과 결합된 TCM이 화학요법 및 방사선요법에 대해 유발되는 한계와 단점을 개선하고 감소시킬 수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암치료에서 TCM의 유익한 효과에 기초가 되는 메커니즘을 밝히기 위해 상당한 양의 연구가 수행되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TCM은 종양 유전자 및 종양 억제 유전자, 후성 유전적 변형, 미세 환경 및 암 줄기세포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논문 말고도요 어마어마한 논문들이 나와 있어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발표된 논문들 많고요.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환자 치료에 임하자. 그리고 다시 강조드립니다. 고질적인 난치병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귀가 얇은 것뿐만이 아니라 또 성격이 조급해. 진득하게 기다리질 못해. 예를 들어서 어떤 환자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예를 들어서 10주 진단이 나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최소한 10주 정도는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되죠. 그런데 한 2, 3주밖에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안 낫는 거야? 빨리 나가서 나 등산도 다니고 축구도 하고 족구도 하고 싶은데 아니 언제까지 여기 깁스해야 되는 거야? 이거 언제 풀려줘? 코멘트 생략. 반화사심탕증의 위암? 그렇습니다. 반화사심탕 역시 위암 치료에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